자, 드디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2권에. 자, 우리가 59강, 이번 시간은 60강째입니다. 자, 이 내용 이론 수업이 끝나면은 다음 시간부터는요, 61강부터는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문제만 모아다가 또 쭉 집중적으로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시간으로 이어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론 수업 피치를 가해서 힘껏 한번 달려보시자고요. 자, 지금 칠판에 적어 놓은 대로 여러분 창의적 쓰기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식 5문항이죠, 쓰기에서. 그 중에 짧은 글짓기 어휘 3개를 활용해서 한 문장 완성하게 연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제문 작성, 뒷받침 문장 쓰기, 얘들도 문장 형태죠. 자료 활용하는 글쓰기, 조건에 맞는 글쓰기. 물론 뒷받침 문장 자료 활용도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의 문장일 때가 많습니다. 뭐 대부분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특히 또 조건에 맞는 글쓰기는 길어봤자 100자 정도를 요구하는 가장 국어능력 인증시험에서는 가장 길게 나오는 단락 구성이 되겠습니다. 뭐 단락 정도 수준에서 국어능력 인증시험에 뭡니까? 주관식은 끝이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주제문 작성 우리 교재 292쪽 보시겠습니다. 자, 주제문 작성. 이거 뭐 읽기에서 보면 주제는 필자의 의도니까요. 그 읽기와 쓰기는 아주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쓴다, 문천으로 표기한다는 방향만 다릅니다. 자,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것이 주제입니다. 상위 범주죠. 일반적 원리. 유형이 반드시 문장 형식으로 주제문 같으면 문장 형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만 이 주제와 상관된 표제나 제목 정하기도 앞에서 보신 바 있죠. 이것은 문장 형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 해결 전략. 주어진 글의 내용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급선무. 핵심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짚어서 어떻습니까? 추상화해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포괄적이고 이런 일반적인 단어로 구축해보는 추상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시된 조건에 맞추어보라. 자, 우리 주어진 자료나 텍스트는 다양합니다. 자, 3번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두 그림을 보고 떠오른 생각을 정리할 주제문을 보기의 조건에 맞게. 물론 주제문 쓰기입니다. 3번은 보시면은 주제문 쓰기인데요. 지금 그림이 2개 있잖아요. 주제문 쓰기. 그림이 2개 나옵니다. 하나의 그림 이름 납골당 반대, 그죠? 납골당 반대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죠? 그 뒤에 보니까 뭐 자세히 글자가 좀 매우 작게 되어 있네. 납골당 반대, 아파트값 폭락, 재산권 침해. 우리 지역에는 납골당, 여러분 납골당 아시죠? 사람이 죽고 나서 화장을 해서 그 뼈를 이렇게 항아리에 두어다가 납골당에 모시잖아요, 요즘. 화장제도의 한 그 장례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납골당을, 그럼 이건 혐오시설이라 그래요.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오면 아파트 값도 폭락하고 지금 보듯이 이런 결과를 빚는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피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장 건설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혐오시설이죠. 이런 원자력 폐기물 뭡니까? 또 장소 지정하는 것도 혐오시설입니다. 싫어한단 말이지. 이게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 발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림이 있는 지하철에서 여러 사람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막 크게 뭘 해요? 휴대전화를 걸고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집단 이기주의,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 이렇게 정보를 연상했다면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기적 사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단어를 들어가라. 사회를 들어가려면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더불어 사는 사회. 이걸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로 연결된다면은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래서도 되고 더불어 또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가 조건에 맞는 이 그림을 나름대로 해석한 주제문입니다. 자, 04번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보기의 조건에 맞게 기사의 제목이니까 반드시 문장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조건이 어떤가 보고 일단 내용 파악이 필요하죠. 그죠? 역시 이 기사문의 제목이에요.
기사 제목, 문장 형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예, 보기부터 보니까 인심과 근심. 자, 그래서 조건이 인심, 근심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지금 청소부입니다. 그죠? 청소부. 청소부인데 뭐 환경미화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에 지금 일예가 소개되어 있어요. 미담 같은 것. 이 환경미화원의 생각. 요걸 지금 기사화 시켰는데, 환경미화원의 생각을 인심과 근심, 요게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생각의 정확한 중심 내용을 뽑아봐야 됩니다. 그걸 인심과 근심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라? 기사의 내용을 비유. 여러분, 비유라는 말은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빗대어서. 자, 보시죠. 서울 사당동에서 25년째 길거리 청소를 하는 최모모 씨는 원래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경남 함안을 떠나 1986년부터 서울시에서 청소를 해온 그는 다시 되돌아도 환경미화원을 하겠다 밑줄. 이런 자세는 환경미화원을 천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여러 가지 그 폐품을 수거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하는 미담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에 보세요.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받아들인 걔는 인생의 도를 터득한 표정이었다. 라고 인터뷰 내용을 작게 기사화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주로 이제 업무가 쓰레기는 쓰는 거죠. 그리고 담는 것이다. 쓸고 담는다면 인심은 어떻게 해요? 인심은 담고 근심은 쓸고. 그러니까 여기 인심과 근심을 활용하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꾸 이거 다음에 비유죠. 왜? 인심은 담고 근심은 쓸고. 담아야 할 건 인심이다. 근심은 쓸어라. 비유되어 있고 구가 비슷한 가락이나 문장 구조가 나란히 병치되어 있는 게 대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인심은 뭐고 근심은 쓸지요. 이렇게 해도 되고 밑에죠. 인심은 담고 근심은 쓸고 이렇게 주제문이 아니므로 문장 형식을 꼭 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 쓰기 한번 볼까요? 교재 294쪽입니다. 자, 우리 소주제문이 주제라면 뒷받침 문장은 구체적 진술이죠. 따라서 둘째 줄에 뒷받침 문장은 소주제문을 구체화하고 보충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소주제문은 그러니까 이제 1번 추상적인 진술, 포괄적인 진술이고 소주제문은 단락의 내용을 한정 통제하면서 전체를 포괄합니다. 다음에서 한번 읽어두고 샵은 소주제문은 간기를 명료한 표현으로 문정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럼 뒷받침 문장 쓰기니까 뒷받침 문장의 구성 방식도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과란해버린 구체적 진술이 특수 분석적, 논증적. 그래서 뒷받침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 얘들이 쭉 나와있죠. 1번, 뒷받침 문장들은 소주제문보다 더 구체적, 특수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명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많은 긍정적 기여, 밑줄, 긍정적 기여에서 구체성이 떨어져 있죠. 포괄적입니다. 소주제문. 그래서 질병을 극복하여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켰다. 뒷받침 문장으로 긍정적 측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교통의 발달로 세계를 지구촌해서 세계화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점도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하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체적 진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뒷받침 문장은 소주제문과 관련 없으면 논지에서 벗어나니까 통일성이 없어지겠죠. 그죠? 과학기술 문명은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왔으며 부정적인 면도 발생시켰다. 과학기술 문명의 부정적 측면입니다. 소주제문이. 기계가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여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났죠. 적당하지만 기계가 발달할수록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는 힘이 강화된다는 것은 여기 나는 과학기술 문명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앞에 제시한 소주제문의 논지에서 벗어납니다. 뒷받침 문장으로 불필요하고 필요 없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겠죠. 자, 세 번째 뒷받침 문장의 종류 한번 객관화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상세하게 서술하기를 상술부연이라 그럽니다.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말한다. 이게 통념이죠. 일반적 견해. 이 전통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죠. 앞에 진술한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을 상술그럽니다. 다음 우측에 예시나 인용. 구체적인 인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인간은 자기가 맡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필요로 한다. 소주제문 추상적이죠. 추무가 하는 것은 예시입니다. 또 원인 결과 인과관계로 두 문장이 뭐 때문에 하는 근거나 이유가 되고 하나는 결과론에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둘째 문장 처음에 그 결과해서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가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교 대조로 보여주기. 비교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 방식에서 배웠듯이 두 대상의 무엇입니까? 비슷한 유사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이고 대조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대비시켜 강조하는 표현이죠. 자, 한번 연결해 두시고요. 이유 제시하기가 뭐예요? 근거, 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장 또는 결론의 이유, 근거, 논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때문이다라는 문장 구조를 갖는다는 것 충분히 익혀두셨으리라 보입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해서 이렇게 뒷받침 문장 제시하는 방법론들 계속 이어지죠. 자, 296쪽 보시겠습니다. 사실과 의견으로 단락 구분하기. 그럼 사실은 보통 보면은 뭐예요? 실제 사실 먼저 제시하고 의견은 주장하는 글에서는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주제가 되겠죠. 뭐뭐 해야 한다는 정책명제 형식에. 그래서 이거 주제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미화집 구성을 띠기 마련이다. 자, 여러분들 버스부터 낮아졌다 밑줄 그리고 더 확대해야 한다면 낮아졌다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확대해야 한다는 뭐다? 바로 이게 의견입니다. 정책명제 형태. 문제제기 해결 방안. 요즘 기성세대들 중에는 신세대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뭐 있다. 상황 제시. 이게 문제제기형이죠.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다음에 신세대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해결 방안.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주제문에 대한 뒷받침 문장과의 관계를 객관화된 여러 가지 토대를 통해서 한번 검증하고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유형이 한번 볼까요? 둘째 줄에 뒷받침 문장은 소주제문의 범위 안에서 소주제문의 범위를 벗어나면 통일성에 반하니까 위배되니까 되도록이면 적어서는 안 되겠죠. 소주제문이 긍정적 측면을 얘기했는데 가령 기술 문명에 그러면 뒤에 부정적 측면의 근거를 단다면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소주제문을 발전시킨 내용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도움닫기 이제 5번 한번 보죠. 5번, 05번. 자, 05번은 사형제도의 폐지. 이래서 어떻게 글을 쓰는가 하는 방향이나 요지, 간단한 화제가 물음에 주어집니다. 자, 05번 보니까 지금 화제라고 할까요? 무엇에 대해 쓰는가? 사형제도의 폐지.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랄한 범죄를 범인은 사형제도 있어야 한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다. 사형제도의 반대죠. 반대. 폐지를 주장하니까. 뒷받침 문장을 보기의 조건에 맞게 합법적 살인 행위에 불과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논제의 글이 들어가고 뒷받침 문장 조건 보면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런 구조를 띈다고 얘기를 알아두면 근거나 이는 왜냐하면 그죠? 그리고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 구조를 띈다고 근거나 이유는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주제, 근거, 이유 이런 뒷받침 문장의 근거, 이유 즉 논거를 달아보세요. 어떻게? 과오박탈. 과오박탈.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누굽니까? 사형을 당하는 범죄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범죄자가 주어입니다. 주어 파악을 해야 되고, 예, 과오, 과실, 과오에 대한 과오 적고, 그 다음에 박탈,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봅시다. 범죄자가 이것은 주어로 연결돼요. 왜? 사형 제도의 그 당사자가 범죄자거든요. 범죄자가 과오에 대한 뭡니까? 이걸 어떻게 뉘우칠 수 있는 기회.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말을 이렇게 조합해 봅니다. 과오가 나왔고 박탈이 나왔으니까 범죄자가 주어를 찾아서 과오, 잘못에 대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면 딱 문맥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바로 앞에 주장하는 말이 있고요. 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 주어가 사형제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범죄자. 주어는 쉽게 법이겠죠. 그럼 범죄자가 가오와 박탈, 과오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박탈이 들어가려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뒷받침 문장 한번 수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자료 수집과 활용입니다. 자료 수집과 활용. 해서 여러분 네 번째로 자료 수집 활용 한번 볼까요?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한 바가 있지만, 자, 여러분 자료로는 이 유형은 제출해 보세요. 사진, 그림, 만화 등을 활용한 시각적인 자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신문기사, 통계, 수치 등의 자료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석해서 그 조건이 나오겠죠.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해결 전략에 자료를 분석해야죠. 그 자료가 제시한 내용이 뭘까를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글의 목적, 주제와 부합하는가, 이 자료가, 이걸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어떤 이 단계에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 필요할까를 고민하고, 그래서 결합을 적절하게 연결한 연후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글을 작성해 보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0607 두 문항 있죠, 그죠? 06번 한번 볼까요? 06번. 여러분, 06번의 자료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니까 도표입니다. 도표의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이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입니다, 지금. 외국인, 국제결혼이죠. 외국인과 결혼 건수. 몇 건이 되는가? 그 자료가 두 개 나타나 있죠. 세 개네요. 2000년에 3.7%. 그 전체 혼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명 중에 한 4명이죠. 2003년에 3년 후에 딱 보니까 8.4%. 100명 중에 한 8.5명 정도 됩니다. 2005년에 불과 5년 만에 13.6%. 그러니까 5년 만에 3.7에서 13.6%면 한 서너 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13쌍 정도가 국제결혼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건대 국제결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 활용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외국인 결혼 건수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자료 활용은 방안에 대해 쓸 것,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변화에 추이할 필요성. 자, 지금 마지막에 봅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죠, 그러면. 그죠? 다문화. 국제결혼을 하면 다문화. 문화가 각기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이라는 풍습으로 맺어지니까 사회적 차원.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다문화 사회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그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도표 활용이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적어주면 딱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으면 딱 부러지는 답이 되겠죠. 자, 07번 한번 볼까요? 07번. 우리 07번 볼 것 같으면요, 07번에. 다음은 교통사고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교통사고가 들어요. 교통사고. 그 원인 면에서 어떤 그 결과적인 자료가 나오고요.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마 자료는 대부분 이 원인 면에 집중되어 있겠죠. 아마도. 자, 인터뷰 내용이 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교생과 운전자. 고교생은 보행자죠. 보행신호가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이게 도로폭이 굉장히 한 16차선 이렇게 넓은 곳은 보행시간에 맞춰가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건너시하는 파란불에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그게 너무 짧아서 불이 켜지자마자 빨리 뛰게 돼요. 빨리 못 뛰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 위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내리막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피하다가 추돌사고가 날 뻔했어요.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 카메라가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단속 카메라가 사고 원인이다. 그 다음에 보행 신호가 짧다라는 원인면의 지적을 인터뷰 2개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보세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켜주지 않은 이유. 운전하는 운전자가 가장 큰 게 45.7%가 처벌 규정이 미약해서. 그러니까 뭐 스티커 딱지 하나 끊으면 4, 5만 원, 8만 원 벌금하면 그만이다. 쉽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 23.6%. 이 둘을 합하면 거의 뭐 70% 안 되겠습니까? 자, 운전자는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뭡니까? 교통사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습니다. 답은 도로교통사고의 원인면에서 구분해서 운전자나 보행자의 부수의 뭐 거의 한 20%대, 그 다음 교통신호체계 및 잘못 및 교통안전시설 미비가 25%대,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이 지금 반을 넘고 있습니다, 각각.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게 원인이라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뭡니까? 바로 단속을 더욱더 강화한다든지. 왜? 조금 전에 규범이, 그죠? 저기 나오는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정답의 예시를 보면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책 문제니까,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도 되고, 단속 강화와 아울러서 또 다르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지키고자 하는 준법정신, 그죠? 준법정신, 준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가도 크게 무리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연결 짓고요. 마지막으로 조건에 맞는 글쓰기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글에서 조건이 다 구비가 되었죠. 충분히 연습되었지만 특별히 조건이 백자 내외로 단락 형식으로 써야 하는 그와 같은 긴 문장을 요구하고 몇 개의 문장을 거듭 쓰는 가장 긴 형식의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유형에 반드시 조건이 주죠. 그럼 주어진 조건에 맞게 몇 개의 조건에 맞게 내용을 창의적으로 창의를 생성하는 능력입니다. 핵심은 주어진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글감이나 자료를 분석하라. 조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조건에 맞게 글을 쓰면 됩니다. 주어진 조건에. 자, 거기에 맞춰서 몇몇 문제 들여다볼까요? 자, 우리 08번 한번 보겠습니다. 08번. 자, 해서 08번 나와 있죠. 08번은 독도 홍보를 위한 이렇게 화제는 나와요. 화제가 어떤 내용을 써라 하는 이런 화제가 물음에 나옵니다. 독도 홍보의 내용. 그죠? 독도를 홍보하자인데,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니까 뭡니까? 전화의 문자 메시지. 여기에 대한 공모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라? 내용을 의인화하라. 대꾸법 사용하라. 여러분, 일반적인 글쓰기,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보통 조건이, 이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건은 형식 조건과 내용 조건이 있습니다. 그 형식 조건은 주로 수사법들입니다. 수사법이나 종지법. 그러니까 문장을 어떻게 명령형으로 써라는 등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지켜주시고, 내용면은 뭡니까? 주제와 상관성이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알아두시고, 실제 객관식 문제는 형식 조건에 맞게끔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객관식 문제는. 그러나 주관식 문제는 내용에 집중해서 주제와 관련을 적대 이런 표현할 때 표현을 담는 그릇이니까 수사법이라든지 종지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상을 의인화하라, 인격화시켜라, 대조, 대꾸 사용하라, 독도에 대한 관심, 애정을 드러내라, 내용 조건, 무슨 섬으로 쓰되 무심, 다정. 그러니까 이 내용 가운데 무심, 다정 이런 걸 기입하라는 거예요. 무심, 다정은 사람의 감정이니까 여기서 의인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무심하면, 관심이 없으면 외로운 섬. 그죠? 외로운 섬. 독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정한 섬 하면은 뭐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보면
뭐 다정한 섬 이런 식으로. 자, 무심다정을 이렇게 두고 중간에 딱 두고 이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무심하면 외로운 섬, 또 다정은 뒤에 서술이 돼야 되니까 알고 보면 또는 찾고 보면 다정한 섬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세 문장으로 적어봐라 이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두세 문장이 아니라 단어를 포함해 30자 내외로 당신을 기다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심과 애정이니까 당신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한번 찾아달라는 얘기죠. 홍보잖아요. 독도 홍보. 당신을 기다리는, 뭐 뒤에 섬으로 딱 이렇게 명사 형태로 끝나는데, 뭐 당신을 기다리는 우리의 섬 해도 되고 소중한 섬. 독도는 정말 역사적으로 소중하죠. 이런 문구. 그러니까 무심다정을 넣어서 무심하면 외로운 섬, 의인화 됐죠. 알고 보면 다정한 섬이 대구, 여기 무심과 다정이 서로 외롭다 다정하다가 또 뭡니까? 대조가 되죠. 비슷한 가락 대구, 내용의 반대 대조되어 있고, 또 외로운 섬이라는 이 다정한 섬은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소중한 섬. 조금 내용이 어려웠나요? 이렇게 적으면 좋으리라 보입니다. 수능의 실험평가 문제였는데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9번 간단히 볼까요? 다음은 자, 나의 각오입니다. 9번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자, 같이 9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각오를 쓴 것입니다. 나의 각오. 마치 자기 성찰적인 일기문과 같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인어 표현으로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한 내용의 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믿음을 주는 바위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에서 따뜻한 말과 온화한 표정으로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기개발, 자기개발. 그러니까 능동적인 창의력 이런 게 필요하십니다. 당금질 배움, 당금질 배움. 그 당금질하여 지속적으로 배움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살을 붙여보고요. 두 문장으로 작성하라. 그래서 지속적인, 요게 이제 당금질. 지속적인 당금질로. 자, 그래서 뭐예요? 바로 지속적인 당금질로 나를, 자기를 세워나가겠다.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두 문장으로 하려니까, 그죠?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움을 통해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를 들면, 인정하고, 배움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조금 길 듯하죠. 두 문장이니까. 당금질 배움. 굳이 이와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아주 간략하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이 있으니까 30자 내외로 좀 많이 깁니다. 지속적인 당금질로 나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배움의 길로 나를 끊임없는 배움의 길로 이어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큰 무리수가 없겠네요. 자, 나의 각오. 이런 것은 자기소개서라든지 또 이런 데 많이 유용하게 작용하죠. 10번 문제 마무리하고. 자, 다음 만화를 통해, 만화는 일종의 지금 예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화는 형식이지만 예화가 제시되어 있고, 이럴 때는 보통 주제를 교훈적인 측면을 한번 연결해 보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다음 만화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의 문, 보기에 맞게. 보기, 가치. 여기 이제 만화를 보고 어떤 가치? 상대적 소중함. 그죠? 상대적 소중함. 두세 문장. 부정문도 가능하다. 자, 한번 만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살짝 깨져 금이 간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자, 우측에 나로 인해 그토록 힘들게 길어온 물이 조금씩 새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다니. 지금 보니까 깨어진 항아리예요. 만화가 항아리.
자기 스스로 쓸모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주인님 왜 저를 버리지 않으시나요? 전 쓸모가 없는데. 자,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기를 보면 해서 딱딱딱딱 해서 내 몸에 깨진 틈으로 샘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용에서 상대적 소중함, 외형만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쓸모없이 보이는 것도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제를 이 만화의 교훈을 한번 뽑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소중함을 이제 한번 생각해봐라. 따라서 사물의 가치는 해서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춰라. 주어로 삼고 사물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단어 한번 넣어보시고 외형만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죠? 50자니까 한 두 문장쯤 되겠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그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교훈성을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만화가 주된 의미의 내용을 한번 다듬어서 글을 완성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주관식 5문장에 모든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글쓰기 연습을 꾸준히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권에서 언어 기능 영역에서는 여러분 세 파트죠. 그러니까 듣기, 읽기, 쓰기 세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는 듣기 내용에 다마 텍스트로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듣기 15문항 가운데 2문항이 주관식. 그 다음에 쓰기는 읽기가 가장 문항이 많죠. 40문항 가운데 1문항이 주관식. 좀 전까지 공부한 제3장으로 쓰기 장문 파트에는 주관식이 5문항, 총 10문항 가운데. 그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국어능력 인증시험의 문항 가운데 듣기 15문항, 쓰기 40문항, 다음에 읽기 40문항, 쓰기 10문항 해서 총 몇 문항입니까? 65문항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 그죠? 그걸 반드시 알고, 그리고 주관식 평가도 무려 거의 8문제가 각 영역별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 아주 심도 있게 해석을 내리고, 또 이어지는 문제 풀이 시간도 꼼꼼하게 연결해서 이런 배운 이론들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이렇게 학습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을 더욱더 곤고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2번 끝내겠습니다. 뒤에 뵙죠.